in Charlie's World. 네,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어저께 빗썸 인수 내막에 관련해서 손정희 회장님의 소프트뱅크가 거의 기업 경영권을 빗썸에 대한 어떤 기업 경영권을 거진다 인수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간다리 브리칭 역할을 한 건 물론 DK그룹의 김병건 회장님이 중간에 계시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차후 빗썸의 향후 그 전력과 코인 발행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협연 파트너십 관계에 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채널의 주되게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게 사실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하고 자본의 이동이 서구 중심의 미국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심의 지금 그 동양으로의 이전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제 채널의 핵심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모든 게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3개월 전에 유튜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부터 저는 이제 손정희 그분에 관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련의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코인 시세가 별로 썩 좋지 못하지만 제가 추측하고 있고 그리는 그림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서 저 자신한테는 좀 약간 요즘에는 기분이 좋긴 해요. 예, 제가 추측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IT 업계나 블록체인 업계에 핵심 주도 인물이 손정희였다는 거에 관해서 점점 그 그림자가 걷히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자꾸 코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왜 소프트뱅크가 어쩌느니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건 이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연결돼 있는 기업들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 투자 방향을 알면 아무리 시세가 하락을 하고 떡락을 하고 안 좋게 악재 뉴스가 터져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림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더 확신을 갖고 홀딩할 수 있고 투자에 관해서 나중에 수익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유튜버를 하고 저도 이제 이런 걸 찾아보고 그런 목적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단기적으로 무슨 코인이 상승했네, 하락했네, 무슨 누가 무슨 말을 했네라기보다 지금 기업 간에 관련해서 이런 거를 좀 약간 크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쪽 코인 투자하시는데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존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하시는데 방향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저도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설이 길었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소프트뱅크의 방향성하고 관련 기업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영상이 이제 주로 길잖아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음성이니까 그냥 틀어두시고 다른 일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의 주목, 소프트뱅크 연합 내 기업 간 사업 협력 강화 움직임이 최근에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기술이 사실은 이제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는 스프린트 5G 조기 상용화 이 문제가 사실 많이 개입이 돼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LG U+가 사실은
거기에 핵심적으로 많이 껴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버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우버 자율주행 사업에 관해서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약간 우려심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버를 손정희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하면서 아마 강하게 그러니까 우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아마 더 빠르게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마트하고 또 협력 관계가 차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 어떤 그런 그 그러니까 배송은 아직 아니고 그 어떤 식료품 판매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전 세계 체인망을 가지고 있고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죠. 이쪽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향후 소프트뱅크하고의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서 떠듬떠듬거리고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뱅크 연합 기업들 간의 사업 관계 강화 움직임의 주목 4차 산업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소프트뱅크 연합이 존재한다는 발표는 어디에서도 없었지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프린트 미국에 이제 그 3대 통신 회사가 있어요. 첫 번째 AT&T, 두 번째가 호라이즌, 그리고 세 번째가 스프린트사인데 스프린트사가 사실은 소프트뱅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였다는 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었어요. 그거에 관해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지고 대중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현재 온 상황이죠. 그래서 스프린트 회사에 관해서 소프트뱅크가 8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그 잠정적으로 그런 어떤 그 그림자가 여태까지 덮여있던 그런 그림자가 이제 다 사라진 현재 상황이죠. 근데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IoT 그리고 5G 네트워크 등 4차 산업의 사업을 엣징 컴퓨터 기술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소프트뱅크 그룹이 엔비디아하고 ARM 홀딩스를 인수 합병을 계속해서 이제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ARM 홀딩스가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중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회사들도 물론 그런 어떤 설계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가면 ARM이 거진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손정희가 그래서 34조 원 이상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ARM을 인수를 했어요. 그때 시장 가치가 16조 원인가 그랬는데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많이 주고 타 기업의 인수 합병을 막아내고 그 소프트뱅크가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수익률이 극대화돼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손정희가 주인이 된 이후에. 그래서 그 ARM 홀딩스 등 연합의 중심 기업들은 사용자 디바이스 영역에서 AI 컴퓨팅이 구현되는 엣지 컴퓨팅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AI 컴퓨팅 기술을 앞으로 상용화해서 시장의 IoT 그런 생태계에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에 넣으려면 사실은 ARM이라는 어떤 그 회사 자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자금을 크게 들여서라도. 그래서
여기 또 밑에 쭉 보시면 사진에 보면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 소프트뱅크 에코시스템 또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위에 제일 위에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 그룹의 지분이 28% 보유라고 나왔는데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좀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리바바 그룹의 지분을 아마 34%까지 아마 늘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6, 7% 정도 늘어난 현재 상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노란색으로 스프린트라고 이게 통신회사인데 미국에서 세 번째 회사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통신회사라서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할 때 뭐 거액을 주고 인수를 하진 않았죠. 근데 굳이 소프트뱅크가 AT&T사나 아니면 그 두 번째 호라이즌을 인수할 수도 있는데 왜 스프린트사를 왜 세 번째 되는 기업을 인수를 했냐에 관해서 이제 향후 그게 나오죠. 왜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아마 이제 제가 밑에 쪽에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쭉 보시면 샤프도 있고 플립카트 있죠. 플립카트는 인도의 이커머스 중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마켓 이상 되는 그런 독보적인 이커머스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따지면 알리바바, 뭐 일본으로 따지면 라쿠텐, 뭐 싱가포르로 따지면 큐텐 이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아마존 같은 그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퀄컴도 있고 퀄컴도 잠정적으로 소프트뱅크에서 아마 인수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분은 약간 경영권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한 상태는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그런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기 때문에 ARM하고 짝을 맞춰서 같이 인수를 했었죠. 예, 그래서 쭉 보시면 기업 연함을 통해 가능한 스프린트 5G 조기 상용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스프린트사가 세 번째 회사고 자금력도 딸리고 기업 값어치도 미국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다하게 딱 뭐 대표적인 그런 통신 회사라고는 말 못한데, 손정희가 이제 인수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2019년 전국 단위 5G 서비스 상용화를 공식 선언했다라고 나오죠. 스프린트는 지난 2월, 10월하고 12월 분기 실적 발표에서 2019년에 전국 단위 5G 서비스 상용화를 공식 선언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건 AT&T사하고 두 번째 기업인 버라이즌 등 선두 통신 기업이 아직 5G 전국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3위 사업자 스프린트의 적극적인 사업 전개에 이목이 집중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스프린트의 공격적인 5G 사업이 소프트뱅크 연합 내 엔비디아, ARM, 홀딩스, 퀄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한다. 스프린트가 5G 서비스를 경쟁 기업 대비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이유는 5G의 주력 주파수 대역 2.5GHz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2.5GHz 주파수는 기술적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수용, 용량은 28GHz 대비 여리에 있지만 전파의 도달 범위가 넓어 28GHz를 활용한 5G 대비 투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손정희가 스프린트사를 인수해서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에 관해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잠정적으로는 지금 세 번째 기업인 스프린트사가 5G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1위인 AT&T사하고 버라이즌을 아마 먹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현재 상태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밑에 쭉 보시면 스프린트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지는 2.5GHz 주파수의 약점을 디바이스 영역의 컴퓨팅 성능 개선으로 보완하려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AI 컴퓨팅을 디바이스에 수행하는 고성능 GPU 반도체를 제조하는 엔비디아가 일단 도와줄 거고, 그리고 모바일 CPU의 저전력 반도체 설계 독과점 사업자
ARM 홀딩스 전파의 전송 능력을 기기에서 향상시키는 HPUE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퀄컴 등이 조력자로 판단된다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주요 통신 사업자별 5G 통신 구축 주파수 계획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통신사 지금 보시면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사까지 나오죠. 근데 스프린트사는 83%의 지분을 이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회사인 AT&T하고 버라이즌은 5G 통신막 주력이 28GHz라서 수용 용량은 28GHz라서 많은 양을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전파의 도달 범위가 넓지가 못해요. 2.8GHz를 활용해서 5G 그 기술을 어떻게 보면 2.5GHz에다가 대입을 하는 상태에서 그 만약에 판매되는 통신기기 그리고 모바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ARM 홀딩스하고 엔비디아에서 제조되어 있는 반도체들이 만약에 거기에 결탁이 되면 그 기기들이 오히려 스프린트사에서 운영하는 5G 기술이 더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나와서 더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에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잠정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스프린트사가 아마도 5G 시장을 통해서 통신 시장 1위로 등극할 확률이 잠정적으로 점점 이제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AT&T사하고 버라이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이 베이스에,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프린트사가 단연 독과점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높고, 중요한 건 스프린트사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기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LG라고 알고 있거든요. LG. 그래서 LG전자에서 만든 모바일 기기가 삼성이나 애플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알게 모르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손정희가 삼성에다 돈을 투자도 물론 하고, 예를 들어서 SK하고도 무슨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가장 많이 백그라운드에서 약간 파트너십 관계를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는 거는, 제가 아는 걸로는 그 미국에서 5G 시장이 열리면서는 LG 그 모바일 기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LG에서 폰을 내는 거에 관해서도 지금은 망해가는 그런 그러니까 LG전자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LG전자가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백색가전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TV나 아니면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쪽에서는. 근데 향후 재미있는 게임이 아마 벌어질 것 같아요. 5G 쪽으로 가면서. 물론 뭐 삼성전자나 애플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한 스프린트는 실적 발표를 통해 글로벌 라이드 쉐어링 기업 우버, 디디추싱, 위성통신 사업자, 원앱 등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프린트의 5G 사업은 엣지 컴퓨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5G 기술이 상용화돼서 모바일 디바이스나 아니면 뭐 그런 통신기기가 만약에 AR 홀딩스하고 엔비디아에서 그런 괜찮은 칩들이 달린 그런 것들이 나와서 5G하고 만약에 이렇게 접목이 된다면, 거기서 더 많이 도와줄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위성통신 사업자 원웹이라고 있잖아요. 원웹이 뭐냐면, 위성통신을 저가에 가장 빨리 우주로 쏘아내서 그거에 관해서 통신망을 이제 구축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손정희가 구축한 이유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인공위성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5G 기술에서는 또 선두로 치고 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유선 말고 광대역으로 가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약간 비즈니스 통신 사업으로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원웹 같은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그 인공위성 사업하고 관련 없고 그거를 가지지 못한 기업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속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빨리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디 추싱은 중국의 이제 그거죠. 우버 서비스죠. 예.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다 지금 계획이 일단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뱅크 스프린트 기업 주변 기업 관계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주파 방식 5G 계획이라고 나오죠. 아까 보셨지만 AT&T사 같은 경우 AT&T사하고 그 호라이즌사 같은 경우는 28GHz고 그 소프트뱅크가 앞으로 구현할 거는 2.8GHz죠.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더 넓게 광대역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바일 기기의 주도권의 그 심장인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관해서 이미 손아귀에 넣었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사의 지분이 83% 보유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주파 방식 5G 계획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2019년에 AT&T사나 호라이즌보다 스프린트사가 5G를 조금 더 빨리 내보낼 확률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한국 같은 경우도 차후 지켜볼 얘기이긴 하지만 KT나 SK보다 오히려 지금 LG U+가 5G 시장에서는 더 선두로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거 확신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모바일 있죠? 여기 T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저주파 방식 5G 계획으로 잠재적으로 합병 가능성 있고, 그리고 그 ARM 나와 있고, 샤프 팍스콘과 합산 40억 달러 투자 또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퀄컴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RM 사회이사로 선임된 스프린트 CEO 마르셀로라고 나오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스프린트 CEO 마르셀로 클라우드가 ARM 홀딩스의 사회이사로 임명된 것이 지난 3월 초로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됐다. 소프트뱅크 연합 내 경영진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실제로 사업적, 기술적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ARM 사회이사로 선임된 스프린트 CEO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보시면은 왜 그렇게 했냐면 그 기술적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마르셀로 CEO는 지난 12월 우버의 사회이사로도 임명됐다라고 나오죠. 이게 그림이 점진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비전 펀드를 통해 우버에 투자한 이후 결정된 사항이 이었다고 나오죠. 소프트뱅크 그룹의 전체 지위 아래 연합 간의 협력은 향후에 강화될 전망이다. 5G 시스템하고 스프린트라는 통신사하고 ARM 홀딩스하고 이게 다 연관을 시켜서 아마 지금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도 지금 스프린트사에서 이제 향후 서비스를 하려는 5G하고 연관 관계를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설계에 있어서 조언도 해야 되고 협력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려면 ARM하고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인원 배치도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능성이 높아진 소프트뱅크의 퀄컴 인수전 참여라고 또 나오고, 퀄컴에 관해서도 이제 그 인수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앞으로 1조 개 이상 되는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들어간다고 예측을 하는 게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주장하는 반대, 그 안에는 1억 개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도 또한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 안에서 ARM이나 퀄컴이라든가
스냅딜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인수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우버 자율주행차 기술 협력 강화라고 또 나오죠.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GPU 있죠. 그래픽카드 쪽에서만, 컴퓨터 쪽에서 되게 많이 기술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시스템 상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손정희가 인수를 하고, 우버하고의 연관 관계까지, 그리고 5G 그런 생태계 구성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만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업의 속도는 지난 19일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사고 이후 우버와 도요타 모두 잠정적으로 자율주행 테스트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소프트뱅크 연합에서 우버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전 세계 자율주행 이쪽 그 시스템 같은 경우도,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미 우버랑 디디추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손정희 판이라고 봐야죠. 그것까지. 그리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이제 제휴를 얼마 전에 했죠. 그 소프트뱅크랑. 그래서 그런 거랑 또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긴밀해지고 있는 월마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과 미국의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와의 관계가 다방면으로 긴밀해지고 있다. 월마트는 글로벌 유통 사업에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아마존닷컴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뱅크 연합의 기술과 시장 지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월마트도 물론 예를 들어서 식품 배송이나 주문이나 물류에 있어서 소프트뱅크의 지금 5G 생태계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우버 시스템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본인들이 판매 구축하는데 수익률을 지금보다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 수익을 올릴 수 있죠. 많은 인원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미 미리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월마트가 플립카트는 이제 인도의 이제 이커머스 회사죠. 잠재적 성장률이 제가 봤을 땐 중국의 어떤 기업보다 값어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플립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월마트가 플립카트 지분 취득 이후에도 소프트뱅크 그룹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사업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월마트, 플립카트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협력하며 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에 대항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오죠. 근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빗썸도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인 사업, 코인 수수료 따먹으려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수수료 먹으려고 그거 빗썸에 손을 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서부터 주장해 왔던 게, 한국 같은 경우 알게 모르게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못지않은 블록체인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암호화폐 쪽에서는 허브가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손정희가 빗썸에 인수를 한 거를 보면 저는 그거에 관해서 좀 더 확신을 많이 하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 보시면 소프트뱅크 그룹의 아시아 전자상거래 사업자 투자 구조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서구 쪽보다 동아시아 쪽, 인도를 포함해서 이쪽 부분에 지금 투자금을 많이 몰고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알게 모르게 지금 서구권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권력의 이동이나 자본의 이동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눈치 빠른 대중들은 인식을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스미디어나 이런 거에 이제 세뇌를 당해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달러의 패권에 관해서 아니면 뭐 전통적인 금의 패권에 관해서 미국의 패권에 관해서만 엄청 그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쪽으로 이미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매스컴상에 확실하게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공표하고 주한 미군의 철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의 뭐 어떤 그 성장성에 관해서 아마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2020년쯤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뱅크 아시아 전자상거래 사업자 투자 구조도에 보시면은 중국 이커머스 알리바바 홀딩스, 그리고 인도 이커머스, 스냅딜, 비전펀드, 그리고 밑에 보면은 플립카트, 그리고 알리바바 홀딩스 밑에 폭스콘, 야후재팬, 그리고 오른쪽에 한국의 쿠팡, 지금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쿠팡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LG U+에서 만약에 5G 서비스하고, 그리고 손정희가 지금 구현해서 시스템화해서 상용화하려는 우버 서비스하고 만약에 접목이 되면 현재 마이너스인 쿠팡 같은 경우는 단숨에 이 전자상거래나 이런 물류 배달 시스템 가운데는 아마 상위권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끝에 쪽에 보면 토코피디아라고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그쪽에도 지금 자금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미국 내 물류 서비스에서 월마트와 우버의 협력도 흥미롭다. 월마트는 자사 전자 상거래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우버의 차량 서비스를 활용한 상품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월마트는 현재 미국 내 6개 도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연말까지 100개 도심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송 서비스의 지역적 확장 과정에서 우버의 서비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 연합인 우버와의 협력을 통해 월마트는 자체 물류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아마존과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라고 나오면서 향후 이 판도 아마존과 월마트의 또 그 기싸움도 또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손정희가 백그라운드로 버티고 예를 들어서 등에다 칼 꼽는 그런 작업을 서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기업의 1위는 없기 때문에 전 세상에 인터넷 기업에게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소프트뱅크 연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연합 내 기업들의 사업 협력 강화로 소프트뱅크 연합은 현재 4차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 진영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바이스 중심의 엣지 컴퓨팅의 기술 경쟁, 한 기업이 대다수를 사업을 수행하는 수직적 통합 모델과 다수 기업이 다양한 사업 관계를 맺는 수평적 협력 모델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월마트의 배송이 우버의 무인 자율 주행 서비스로 이뤄지고 해당 자율주행 차량에는 엔비디아, ARM, 퀄컴의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탑재되고 스프린트의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그리는 어떤 그림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고 아주 퍼즐의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의 어떤 코인 투자를 만약에 하실 때는 지금 손정희의 소프트뱅크하고 관련돼 있는 손정희의 손태정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또 코인 거래소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발행돼 있는 코인인 쿼시라는 것도 있어요. QASH. 그리고 리플, 그리고 소뱅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지금 가격이 형편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00,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당. 잠정적으로 그거는 지켜볼 일이긴 한데 그런 코인 투자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빗썸에 관해서도 좀 자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그분이 그리는 그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물론 뭐 시세는 저는 이분이 빗썸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는 게임은 안 하는 사람이 코인 관계된 것 중에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거에 관해서 괄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비전 펀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또 중요한 끝까지 존버하고 잘 버티고 멘탈 챙기시고, 예, 끝까지 버티셔가지고 수익을 꼭 남기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찰리스홀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